네, 황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코로나 풀리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부쩍 늘었는데요. 네, 제이비는 여행 중에 귀중품이나 현금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여행을 가야 말이죠. 해외여행을 가봤어야 말이죠. 네, 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중에 뭘 잃어버려도 여기저기 또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짐도 이선조선 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주의하지 않은 스스로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인천공항 경찰단이 고객의 위탁 수화물 에서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을 구속했는데요. 그는 2년에 걸쳐 200여 회 3억 7,3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항공권 체크인할 때 그 맡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인은 승객이 맡긴 짐들 주로 이제 캐리어를 옮기고 정리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는데요. 네. 보통 6명이 한 조로 이 일을 하는데 기내 화물칸에 캐리어를 싣는 과정에서 잠깐 쉬게 되는 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은 동료들이 쉬는 틈을 타서 몰래 고객들의 캐리어를 열었고요. 훔친 물건을 작업복에 감싸 숨긴 다음 세탁물이라고 둘러대며 공항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범인이 훔친 물건 중에는 현금이나 귀금속은 물론이고 안경, 명품 구두 등이 있었고요. 시가 4천만 원 정도의 명품 브랜드 가방과 800만 원짜리 명품 옷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방 하나에 4천만 원이요? 더 비싼 것도 많습니다. 근데 캐리어 보통 요즘 잠금 장치 다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열어요? 일단 범인은 비즈니스석 승객의 짐을 우선적으로 노렸고요. 네. 비밀번호가 안 채워져 있거나 0000, 1111 등 쉬운 번호나 특히 살 때 기본값으로 설정된 번호 되어 있는 짐들을 좀 노렸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제 귀찮아서 비밀번호를 안 잠그고 맡길 때도 있는데 뭐 저는 이코노미 중에서도 제일 싼 티켓을 사서 그런지 한 번도 도둑 맞은 적은 없는데요. 네. 아무튼 다들 꼭 비밀번호를 어렵게 다시 설정해서 잘 잠그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0번이나 도둑질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기한으로 봐도 2021년 11월부터 훔치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검거가 됐으니까 거의 2년 동안이나 항공사나 공항이 이걸 몰랐던 건데요. 네. 전 뭐 이제 도둑놈이야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공항과 항공사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게 더 큰 문제 같은데요. 네. 최초 신고도 지난 3월에 피해 승객이 직접 경찰에 한 거고요. 이후 유사 신고가 10여 건 이어지자 해당 항공사의 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긴급 체포하게 되었고요. 물건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이 분명 이제 먼저 항공사에도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네. 항공사가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좀 확인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어디 공항 가면 직원 중에도 좀도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인천공항에 국적 항공사에서 좀 믿을만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충격이 크네요. 근데 아무튼 그걸 맡겼다는 것은 항공사가 그다음부터 책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쵸.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공사가? 일단 직원에 의한 도난 뭐 그런 건 당연히 규정 자체가 좀 없고요. 수화물 분실에 대한 보상 조항은 항공사별로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보통은 1kg당 20달러, 한 26,000원 정도를 최종 탑승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귀금속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경우에 따라서 수탁물을 위탁할 때 수화물을 위탁할 때 금액이 비싼 거다 미리 얘기를 하고 추가적인 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이제 금액만큼을 지급받기도 하는데요. 또 이제 항공사에서 보상하는 정도와 별도로 또 많이들 가입하시는 여행자 보험에서도 이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보험 내용을 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일반적인 경우고 항공사 직원이 도둑질을 했으면 뭐 나중에 항공사가 이 직원에게 뭐 토해내라고 하든 말든 일단 항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복잡한 분량이 좀 뒤따라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잦은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항공사 본사와 또 하청사, 공항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이제 보상 협상이 잘 안 되면 이제 민사 재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탑승객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쉽게 정리가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짚어야 될 쟁점이 이게 비행기가 환승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인천에서 한국 항공사를 타고 갔다가 유럽에서 외국 항공사로 갈아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수화물 분실 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최종 항공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항공사 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한국항공사와 하청사의 과실로 도난된 게 이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엔 항공사 간에도 손해배상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뉴스를 보고 나도 이런 경우 당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찰이 지금 범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피해품 218점을 확보하고 이미 처분한 물건들도 확인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사건이 좀 특이한 게 범인도 애초에 이게 누구 물건인지 알고 훔친 게 아니다 보니까 범인도 이제 피해자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경찰들이 계속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경찰단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